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모습을 달리할 뿐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울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고요하고 평온한 나에 이르기 위한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진짜 나를 인식하여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깨어있기는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의식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를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무한한 힘을 모른 채 바깥에서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손에 열쇠를 들고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격입니다. 본래 순수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존재로서의 나가 바로 나의 집이자 고향입니다. 그 집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멀어졌을 때 우리에겐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내가 느끼는 현재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나라는 순수한 존재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나의 집에 돌아온 나는 비로소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깨어있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어떠한 판단도 개입시키지 않은 채 바로 보는 겁니다. 깨어있기는 마음 챙김으로도 번역하는데 가슴 챙김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과 가슴은 어떻게 다른가요? 마음은 어떤 현상에 대해 머리로서 판단하고 일으키는 나의 반응이며 가슴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는 순수한 나입니다. 즉, 진짜 나는 가슴에 있습니다. 그 가슴을 닫아둔 채 내 경험과 판단이 지어낸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계속 불안하고 갈등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깨어있기는 바로 내 마음의 모습과 현재를 자각함으로써 가슴 속의 진짜 나를 깨우치도록 이끕니다. 가슴 속의 진짜 나를 알면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마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과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합니다. 이는 소금과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그릇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거기 담긴 물은 매우 짠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고 호수에서 짠맛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호수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가슴 챙김, 이 두 날개는 호수처럼 드넓은 공간으로 나라는 존재를 이끕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쉬어갈 공간을 내면에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은 사랑에 찬 현존이라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는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존재로 거듭납니다. 자연이 모든 인간과 생명체 안에 심어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찬 현존이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깨어있기는 지금 나와 나의 마음이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정과 관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친구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인내해주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이 곧 우정입니다. 내 마음과 친구가 된다는 건 마음을 찾아가 보살피고 돌보며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피 잘랄룬디 루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삶을 찾아가 그것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 깨어있기 연습입니다. 어느 위대한 선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우리는 모든 것과 친밀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돌봄으로써 나의 일과 사랑, 인간관계, 사물들, 햇빛, 바람, 풀 한 포기까지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깨어있기는 나를 보살피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깨어있는 마음의 능력과 함께 깨어있는 가슴의 능력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또한 나에 대한 사려 깊은 관찰로 잠들어 있는 가슴을 깨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은 쉬워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웃고 있는 나, 울고 있는 나, 화내고 있는 나, 괴로워하는 나, 우울한 나, 주어진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 모습이 과연 진정한 나일까요? 불교에선 수많은 감정을 걷어내고 순수한 나를 깨달으라 합니다. 나의 근본을 알면 그 같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적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왜 스스로 자아를 부족하다고 나쁘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진화적 측면에서도 꽤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또 다른 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진짜 나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른다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달했더라도 삶의 고통은 계속될 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불교에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스스로를 분리된 자아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존재론적 인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체이건, 인간처럼 복잡한 생명체이건, 자신의 세포막 안은 곧 나이며 바깥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자아가 갖는 기본적인 기분은 두려움입니다. 무언가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불안이 자리합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 불안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자아를 더 자극합니다. 스스로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강박적 사고와 자기 비난, 그리고 자기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합니다. 믿음이 하나의 소속감이라면 불신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불신은 자아를 나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즉 수치심이나 두려움, 분노 등 이것은 지속적인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은 그것에 낚여버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단지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매이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는 그러한 점을 강화시킵니다. 진실하고 친밀한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소속감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개개인은 자신이 문제없는 괜찮은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특정한 기준을 세운 뒤 그것을 충족시키려 애를 씁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습과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존재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미몽 상태는 한 개인의 가정이나 유전적 기질에 따라 서로 그 정도와 모습을 달리합니다. 상처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생각,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난 특별하지 않아. 난 무가치한 존재야. 이러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느끼는 건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린 난 거저 당할 거야. 난 혼자 상처와 수치심을 느껴야만 할 것 같아. 와 같은 핵심적인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그냥 느끼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대로 살지 못한 삶, 엉켜버린 삶, 상처와 같은 것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를 두려움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신적 구조 및 과정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위장 전략, 자기만의 우주복, 자기만의 가면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커다란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또 눈에 띄지 않음이라는 망토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를 가려버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섹스나 도박, 약물, 카페인, 향락 같은 여러 중독 행위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우주복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우주복 전략, 다시 말해 우리를 부족함의 느낌에 계속해서 가둬놓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판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린 자기 자신과 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지금 상태로 괜찮지 않다는 그 무력감을 있는 그대로 맛보지 않기 위해 그로부터 달아나려 합니다. 무가치함이라는 미몽 상태에 빠진 우리는 다양한 은폐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 우주복이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신경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위를 살피는 신경측적인 시스템입니다. 항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기를 씁니다. 문제는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두려운 생각은 두려운 느낌을 일으키고 그 두려운 느낌이 다시 두려운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 나 자신은 늘 어떤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감정적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진리와 단절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며 관계를 맺는다는 전체성,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랑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문제는 감정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나를 위협하고 타인을 망가뜨리는 위험 수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순수한 나, 사랑의 존재인 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릴까요? 왜 성장할수록 더 잘 잊어버리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것에 쏠리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쏠리는 우리의 성향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또한 악순환됩니다. 또한 주위에선 당신이 성공하려면 혹은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 메시지에 빠진 우린 난 부족한 사람, 모자라고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며 뭔가를 채우기 위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에 대한 믿음은 가정 환경, 특히 부모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 관계가 좋을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아집니다. 부모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니라면 분리와 괜찮지 않음의 감각에 휘둘려 불안한 정신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의 근원적 두려움은 훨씬 누그러지며 이는 우리가 전체성의 감각과 접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날 믿지 못하겠어. 난 부족해. 난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내가 그렇지 뭐. 어쩌면 무가치함은 우리 머릿속에서 시계 태엽처럼 제깍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자신이 무가치하다 느끼는 생각은 덫입니다. 산 짐승들은 방심하다가 덫을 밟아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도 평소 나는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야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성이 우리에게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본성을 잃어버린 우리는 매일같이 조건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화된 삶에 매여 우리 본성을 잃어버린 채 단지 우리가 갖는 생각과 느낌에 빠져 스스로를 본래 자기보다 더 협소한 무엇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질병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집을 떠나 겪는 향수병입니다. 우리의 집은 본성입니다. 그 집은 내면에 있습니다. 자신이 몸에서, 가슴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온전히 집에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서 우린 괴로움을 느낍니다.
집을 떠난 우리는 괴로움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닌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그로부터 떠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맞을 시간, 즉 내일은 지금 이 순간에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현재 순간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지 못한 삶이란 곧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 우리의 열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진짜 나의 모습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슬픈가? 화가 나는가? 짜증이 나는가? 우울감에 젖어 있는가? 무기력한가?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황금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면 속의 나를 모른 채 가면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함 역시 더 큰 전체에 나 자신이 속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근본적 선함을 갖춘 존재입니다. 선함은 자신의 온전함과 소속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선함을 깨우치는 것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선한 무엇이 있다고 직감할 때,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똑바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의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걱정을 하고 환상을 품고 타인을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늘 바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잠시 느껴본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우린 뭘 해야 하지? 라고 골몰하는 때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6만여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98%는 지나간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많은 행동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분명한 가상현실입니다. 우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존에 이르기 위해선 가상현실과 덧없는 생각에서 깨어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몸과 감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미래에 집착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상상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로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우선 멈춰야 합니다.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좋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나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즉 현존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이 바퀴살을 타고 바퀴 가장자리로 내달았을 때라도 중심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중심축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 바퀴살을 타고 바퀴 가장자리로 내다를 때 지금 여기를 기억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배를 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닷은 호흡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며 이런 마음이 바퀴살을 타고 중심에서 벗어나려 하는군.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중 훈련이며 지금 이 순간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축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와, 지금 여기로 돌아와 라고 하며 머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깨어있기는 지금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